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도시심리학입니다. 하지현 교수가 썼어요.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인데 정신과 전문의죠. 이분 진짜 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분이 쓴 다른 책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 영상의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들을 분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뭘로 분석을 했느냐, 그 방법론이 바로 정신분석학과 심리학,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진짜 재밌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던 글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왜 우리는 휴대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주고받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까?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문자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편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전화를 하고 싶을 때도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전화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문자부터 보내는 일이 자주 있죠. 왜 이런지 이 책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왜 폭탄주를 마실까? 그리고 왜 룸사롱을 갈까? 네, 이것도 이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공무원 시험, 고시 이런 걸 그렇게 열심히 하나? 네, 그 이유도 이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또 공통점이 있죠. 바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제목을 도시심리학 이렇게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책에 담긴 여러 재밌는 글들 중에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는 왜 폭탄주를 마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룸사롱에 가는가, 남자들의 경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폭탄주를 마시면 점점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폭탄주를 같이 마시고 나면 친밀감이 확 올라가는 거는 느낄 수가 있죠. 처음에 모여 앉았을 때, 어색한 사이일 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걸 가성 친밀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예요. 가짜 친밀감. 네, 이걸 뜻합니다. 친하지 않은데 친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자, 이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술 마시고 나면 사람들 경계심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술집에서 나올 땐 다들 취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주는 관계, 경직을 해결해주는 촉매이자 촉진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 폭탄주를 마시느냐? 네, 이 책에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친하다라는 최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처음 만난 거래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폭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또 조직 개편으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사람들이 새로 모여들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이 부서의 멤버들끼리 폭탄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죠. 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친해져야 돼. 친하다는 느낌을 최소한 가져야 돼. 이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폭탄주를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만 마시는 건 아니죠. 친한 친구들끼리도 마십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맥락은 친밀감이 없는 자들끼리 모여서 이 친밀감이 있는 듯이 느끼기 위해서, 느끼고 싶어서 폭탄주를 많이 먹더라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 책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관계 필요에 의해서 마시는 술이 폭탄주인 경우가 많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좀 한 단계 더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상대방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 관계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 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룸살롱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 룸사롱은 하룻밤에 100만 원이 훨씬 더 나가는 경우가 많죠. 한 서너시 가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자들의 경우엔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남자들은 사업상 만난 사이일수록 이 룸사롱을 자주 찾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인데, 중요한 이야기, 비즈니스 관계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룸사롱 가기 전에 대충 다 끝을 내놓죠. 식사를 하면서. 네, 그래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그런데도 룸사롱을 가는 이유는, 이 책에 따르면은, 그 이유는 바로 룸사롱의 구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 안에 거대한 테이블이 하나 떡하니 놓여 있죠. 이 사이에, 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지 않는 이상 앞 사람과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가씨와의 대화 정도를 빼고는 여기선 대화는 불가능한 공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냐? 네, 이 책은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해야 될 이야기는 이미 식당에서 운을 다 떼둔 상태이고, 남아있는 과정과 절차는 우리가 친하다라는 그 가성 친밀감을 갖는 것,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이다, 친하게 지내보자 라는 그 가성 친밀감을 룸사롱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음, 원래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문, 네, 매우 친하죠. 이유가 3년 동안 같은 반으로 혹은 다른 반이지만 모임 등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고3이라는 아주 힘든 시기를 함께 겪었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이쯤 되는 관계는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친밀감이 생기는데, 그런데 룸사롱은 이 시간이 완전히 생략돼 버리는 공간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효과라는 게 비즈니스 효과,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를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나면 쟤네 집에 뭐 하는지, 쟤는 성격이 어떤지, 습관이 뭔지 이런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정보를 상대방이 다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즈니스 관계에선 싫잖아요. 어, 거래 때문에 만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넘게 내고 룸사롱을 가는 이유 중에는 나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한테 많이 넘겨주지 않고도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친밀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이 100만 원이 넘는 비용에는 나를 보호하는, 나의 정보를 보호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폭탄주와 룸살롱 문화, 이거는 친해야 한다라는 사명감, 그리고 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욕구, 이 두 가지 사이의 딜레마를 고비용으로 해소하는 수단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룸사롱이 번창하는 이유가 나름 있는 거죠. 네, 심리학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다 생각이 돼요.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참 유용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룸사롱에 대해서
쓴, 심리학자가 쓴 다른 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정훈 씨가 쓴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에, 이 책에도 룸사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정훈 씨는 문화 심리학자죠. 여러 책에서 이 김정훈 씨가 룸사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에서는 아예 아이폰과 룸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간은 서로 끊임없이 만지고 만져져야 불안하지 않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왜 슬픈 일 당하고 나면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죠. 네, 이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팔짱을 낀다든지 혹은 이마를 만진다든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게 된다고 하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고 만져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기 때는 이렇게 만지고 만져지는 거 이게 무척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정서적인 경험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근데 커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현대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금지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 내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룸사롱에 간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김정은 씨는 자기 생각이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룸사롱에 가는 이유를 나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나와 봐라. 네.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 어쨌거나 해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하재영 교수의 책에서 나온 해석과는 완전히 딴판인데요. 근데 남자가 볼 땐 이것도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천태만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도시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다가 잠시 옆길로 빠졌었는데요. 이 도시인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죠. 어떤 렌즈를 끼고 볼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시인의 삶, 이건 뭐 사회학이 가장 먼저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잘하죠. 근데 뭐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이런 학문의 렌즈를 끼고 또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죠. 근데 이 책은 심리학의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들여다봤다. 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척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심리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만 그런 건 또 아니죠. 집단도 보면 그 집단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집단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이걸 심리학자들이 들여다봤을 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요 차이가 또 있는 거죠. 책 시작 부분에 작가가 하는 말인데 잠시 읽어볼게요. 콩콩 숨겨놓고 위에 댓돌까지 올려놓은 보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비밀의 문이 대한민국의 콘크리트 숲, 아스팔트 밑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매일 지나쳤을 뿐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보여주는 시도를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만능 키는 아니죠. 모든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구나.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